자, 모든 것을 한 번에 올인원. 오늘은 이제 10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과부터는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특수구문 파트인데요. 10과에서 도치와 생략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알아야 번역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번역했을 때 망할 수 있는 패턴들입니다. 알겠지? 좀 독특한 패턴들이니까 주의 깊게 듣고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바로 부정어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치라는 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잠깐 예를 들어주면요. 이거 좀 보자. 그러니까 도치 자체가 이제 영어로 이걸 이쪽 페이지에다 쓰자. 잠깐 앞 페이지 좀 넘겨줄래요? 네, 앞 페이지요. 네, 다시 너도 잠깐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서. 앞 페이지요. 네, 여기 챕터 나와 있는 이쪽에다 정리를 할게요. 다시 도치라는 건 이제 영어로 이제 inversion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영어로 하나 써줄게요. 자, inversion이라고 하고 도치시키는 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이런 거지. 도치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주어 동사 something이 있는 문장 구조에서 내가 이 something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니?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슉 하고. 문제는 앞으로 보내고 나서 앞으로 나온 이 부분의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부정어구가 튀어나오거나, 두 번째는 부사어구가 튀어나오거나. 선생님 부사어구가 뭐예요? 뒤에서 다 배울 거야.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됐을 때는 뒤에 문장의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의 어순으로 뒤집어집니다. 의문문 어순. 그러니까 사실 스님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도치 그냥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나중에 대학을 가서 봤더니 굳이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이란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패턴이잖니? 뭐죠? 자, 일단 너 미쳤어? 영어로 뭐라 그래? 이게 봐. 너 미쳤어? Are you crazy?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어순에서 뒤집어진 거잖아. 즉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Are you crazy처럼 비동사 주어로 뒤집어지거나, 됐죠? 근데 꼭 비동사가 아니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어가 없는 동사인데 대표적으로 비동사를 일단 써줬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너 나 좋아하니? 이런 거. Do you like me?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두가 갑자기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이걸 외울 때 왜 갑자기 두가 나오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외웠는데 의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의문문처럼 두가 튀어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됐죠? 뭐 과거면 did가 될 거고 조가 단수면 does가 되겠죠. 그지? 그 정도 응용은 네가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동사가 있는 문장. 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 그러지? Can you help me? 그지?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조동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뒤집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리뷰 테스트 볼 때 보겠지만 암기하시되 의문문 어순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하면 이게 좀 외우기 편해질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도치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 something 구조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내가 something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냈는데 앞으로 튀어나온 게 부정어구나 부사어구의 경우. 됐지? 부정어구나 부사어구의 경우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진다. 의문문 어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이제 이 정도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정도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그 앞으로 튀어나오는 애들 중에서 보자. 부정어구요. 그러니까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문문 어순으로 바뀝니다. 부정어구. 그러니까 방금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의문문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의문문 어순. 근데 주의하실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부정어구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뭐 no, never, 뭐 few, little 이런 말들은 부정어구로 다 잘 알고 있는데 only를 부정어구로 많이 생각들을 못할 겁니다. only가 왜 부정어구야? 그지?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잘 생각해봐. only란 말 자체가 뭐뭐만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것만 돼. 반대로 얘기하면 걔 빼곤 다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말적은 아니지만 영어적 어감으로 오직 이것만 된다는 얘기는 얘 빼곤 더 안 된다는 어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어구로 인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법 문제로 등장을 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not only 구문을 이용하는 거죠. 알다시피 A뿐만 아니라 but also 하면서 B도 하면서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건데 뭐 논리적으로 강조하는 건 B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not only가 튀어나온 이 부분이 부정어구다 보니까 여기 봐봐. Could they see?
조동사, 주어, 동사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이지 않니?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법 문제로도 등장을 하고요. 자, 해석해 볼게요. Not only could they see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서. 여기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여기를 강조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tired, 지쳤고 and ill, 아팠다. 그리고 could not work anymore,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장인데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도 not only를 이용해서 문장이 도치가 된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232번. 자, 이거라고요. 이거. 우리가 only를 부정어구로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잘 봐봐. Only after trip to the emergency room까지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됐어? emergency room이 우리가 말하는 응급실이죠. 응급실로의 여행 후에야만, 그 응급실로 여행 가는 게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걸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한 거야. 아, 재밌다. 그치? 이게 영어의 재미. 재밌어. 다시. 응급실로의 그런 여행 이후에만, 이렇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응급실로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응급실로 간 여행 이후에만 did I realize, 나는 깨달았다, the true problem, 진짜 문제를. 그럼 여기 의문문 어순으로 두 주어 동사인데 과거니까 did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만 did I realize the true problem, 진짜 문제를 깨달았다. 즉 I was consuming, 내가 먹고 있었는데 far too much caffeine, 너무 많은 카페인을 내가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됐지? 그래서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절대적인 도치에 해당이 돼서 반드시 도치를 시켜줘야 돼요. 다시 한번, 선택적인 도치가 아니라 무슨 도치다? 절대적인 도치에 해당이 된다. 부정어구가 튀어나왔을 때는. 얘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부사어구가 문제에 튀어나왔을 텐데, 선생님 부사어구가 뭐예요? 이렇잖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강조하려고 뿅 하고 튀어나온 건데, 선생님 방금 봤던 부정어구는 절대적인 도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반드시 도치를 시켜줘야 된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부사어구는 선택적인 도치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멱살 잡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쓰고 그냥 컴마 찍고 이렇게 주어 동사 써도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순 도치 안 시키고요. 그냥 얘만 앞으로 뿅 하고 보내고. 이해됐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가 비동사가 올 때요. 대부분의 경우 비동사. 좀 더 정확히는 목적어가 없는, 소위 말하는 1, 2형식 동사. 나 형식이란 말 쓰기 안 좋아하니까 그냥 비동사 대표적으로 쓸게요. 좀 그러니까 말로는 해줄게.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어가 없는 동사라는 표현이 좀 더 오라.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동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의문문처럼 비동사 플러스 주어로 뒤집어집니다. 이것도 의문문 어순이죠. 너 미쳤어? Are you crazy? 이런 식으로. 되니?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도치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도치에 해당되는데, 자,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법 문제로 수일치 문제로 등장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명사와 수일치를 하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거 주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온 거고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주어, 여기가 주어니까 얘네 둘이 수일치 시켜줘야 되죠. 대표적인 예로 among people was my friend. my frien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번역은 대충 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내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among people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여기 있는 people을 주어로 착각하면 여기 was 잘못됐네가 아니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people은 주어가 될 수 있지만 among이 어떻게 주어가 되니? among people은 주어가 될 수 없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튀어나오면서 뒤에 어순이 어떻게 바뀐 거야? 동사 주어로 뒤집어진 거죠. 의문문 어순으로. 그래서 얘네 둘이 수일치. 그래서 my friend가 단수니까 was가 나온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뒤에 어순에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시킬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하나 주의할 건 문법적으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주어로 착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조심할 건요. 해석입니다. 이때 비동사의 뜻은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다 하다가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이 문장도 다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내 친구가 있다 이상하잖아. 그지? 내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비동사의 뜻. 이런 식으로 전체 플러스 명사가 튀어나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번역한다? 있다, 존재한다. 알겠지? 비동사가 아니라 다른 동사가 오더라도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다, 있다의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일단 정리됐나요? 바로 문장 들어갈게요. 보자. 이건 사실 우리 교재 초반부 1과에서 한번 봤던 문장입니다. 제대로 한번 또 번역 한번 해볼게요. Deep below the ground. 땅속 깊숙한 곳에, deep below, 깊숙한 곳에. 여기 below the ground 전체 플러스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치? 그러면 deep이란 표현이 부사어구로 지금 앞에 붙은 겁니다. 그 다음 in the California and Wyoming. 캘리포니아와 와이어밍이 있는 땅속 깊숙한 곳에. 이게 지금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됐지? 그럼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가 왜 a가 나왔냐고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 ground를 주어로 착각하면 망한다고. 빨간색으로 쓸게. 여기 있는 ground를 주어로 착각하면 망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two huge but silent volcanoes. 얘가 주어인 거지. 됐지? 비동사 플러스 주어로 도치가 된 거고 또 하나 해석이요. 이런 경우 비동사의 뜻은 뭐다? 있다. 그럼 제대로 번역해보자. 땅속 깊숙한 곳에 캘리포니아와 와이어밍 땅속 깊숙한 곳에 두 개의 거대하지만 고요한 화산들이 있다. 이렇게요. 이해됐지? 하나 더 간다. 234번. Behind almost every person. 자, 거의 모든 사람 뒤에 어디 뒤에 전치사.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어구. 근데 동사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샥 수식어가 붙었네요. 거의 모든 사람 뒤에 우리가 존경하고 respect and admire 뭔가 감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 뒤에는 그럼 여기 왜 is가 나왔는지도 알겠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teacher가 주어라고요. 그럼 번역해보면 선생님이 이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있다, 존재한다. 어떤 선생님이야? Who was inspiring and kind.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친절했던.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이 문장을 쓰면서 선생님이 저는 은사님, 선생님 보통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승님이라고도 안 하고 은사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수업 때 중간중간 얘기했죠. IQ도 별로 안 좋고요. 원래 공부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쭉 잘해온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고1 들어가기 전에 수업을 이렇게 겨울방학 고1 전에 학교에서 이제 뭔가 영어 수학을 좀 지도를 해줬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도 저한테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은사님이신 김자, 인자, 기자 쓰시는 김인기 선생님께서 그때 영어 담당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딱 부르시더니 이제 저하고 자초지정 설명을 하시고요. 내가 이제 원래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 암기 과목만 했고 영어 수학은 제가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래? 그럼 너 지금부터 매일매일 선생님 내주는 과제 해가지고 와 이러시더니 매일매일 선생님이 한 2달 동안 깜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깜지로 공부하면 안 돼. 망치는 지름길이야 영어 공부. 깜지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던 시절이니까요. 깜지가 뭔지는 아니? 빽빽하게 단어 이렇게 쓰는 거야. 빽빽하게 종이 가득 채워가지고. 일종의 벌이죠. 근데 그 종이 크기가 뭐냐면 8절지예요. 8절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쓰는 그 회색 종이 갱지라고 하죠. 그거. 그걸 앞뒤로. 앞에는 수학 감지, 뒤에는 영어 감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2달 동안 가득히 채웠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2월 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딱 제출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 이렇게 앉아보래요. 우자 여기 앉아봐.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가 그동안 2달 동안 과제했던 거 한 60장 되겠죠. 쭉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해줬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자, 선생님 보니까 너는 뭘 해도 되겠다. 살면서 칭찬을 뭐 받아봤겠죠, 저도, 그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칭찬이 그거예요. 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근데 이 말을 지금 여러분한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언젠가, 뭐 어떤 조직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회사 들어가더라도 네 밑에 부하 직원이 생기겠죠, 밑에. 그지? 네가 대리 달면 밑에 신입사원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뭔가 능력을 잘 못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준다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해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믿어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지지를 보내주면 그 사람은 그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은사님 얘기를 잠깐 드렸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부사학구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온 것까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조금 오늘 설명이 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복어구의 생략입니다. 영어는 뭐 알다시피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이 나오면 생략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복어구가 생략될 때 두 가지 모양이 드러나거든. 하나는 and나 or이나 but과 같은 병렬 구조상에서 다시 한번 and나 or이나 but과 같은 병렬 구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샥샥샥 이런 구조 상황에서 앞에서 주어, 동사, 뭐 예를 들어서 목적어 이런 패턴이 나왔어. 근데 뒤에 문장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이 동사랑 같은 동사인 거야. 그럼 글쓴이가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뻔뻔 하고 여기 있는 동사를 지웁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문제는 보여줄게요. 이쪽으로 잠깐 보자. 뭐가 문제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잘 봐. J는 한국어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J는 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J는 원숭이를 좋아한다. 뭐 이런 문장 왜 썼지, 그치?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바꿔봐. J likes a lion, and Jane likes a monkey. 란 문장에서 잘 봐. 여기 and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단어 보이죠? 뭐가 반복돼? like라는 동사가 반복되지. 그러면 여기는 like를 지웁니다. 다시 여기도 위에 것도 볼게요. 여기는 좋아하고를 중심으로 J는 사자를 좋아하고 J는 원숭이를 좋아한다 해서 원숭이를 이렇게 생략해도 우리말도 이해가 되죠. J는 사자를 좋아하고 J는 원숭이를 이렇게요. 문제는 이 문장 다시 봐봐. 그리고 이 문장 다시 봐봐.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J는 이게 주어고요. 원숭이를 이게 동사 목적어인데 그대로 당연히 와야 될 말은 동사. 근데 동사가 빠졌네? 그럼 앞에 말과 같은 말이니까 빠졌겠군. 이게 가능해요.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봐봐. J는 사자를 좋아하고 제인 원숭이를 좋아하는 이상한 문장이나 제인 원숭이 얘 뭐야?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란 걸 모른다고. 여기가 동사가 빠졌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조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인 걸 아는데, 이되니?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인 걸 아는데,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명사고 얘도 명사고 뭐지? 해석이 안 되네? 이렇게 된다고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병렬 구조를 중심으로 동사가 반복되면 동사를 과감하게 지우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주어라는 걸 모르고 이 단어가 동사 뒤에 오는 목적이라는 걸 놓치게 된다. 연습밖에 답이 없다. 이해됐지? 다시 돌아와서 반복어구 생략되는 패턴, 이런 and or but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 비교급, 원급, 최상급 단어를 한번 살짝 다뤘었죠. 비교급이나 than이나 아니면 as 원급 비교의 경우에 원급 비교의 경우에 사실 얘도 크게 보면 이제 병렬 구조인데, 얘네들도 앞에 나와 있는 어구,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 반복 어구가 있으면 여기도 과감하게 뭐 해버린다?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의 경우에 반복 어구가 있으면 생략된다. 정리됐나요? 자, 그럼 바로 문장 들어가 볼게요.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장이네요. 갑니다. Your hand, 여러분의 손은 주어 is connec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연결되어 있대? To your whole arm. 자, 봐. 여러분의 손은 너의 전체 팔에 연결이 돼 있대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컴머가 그리고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봐봐. 생략됐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번역하잖아. 팔, 자, 톨소가 몸통이야. 그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 몸 전신상, 반신상 나오니까 그 톨소라고 하죠. 톨소, 톨소 정확한 발음은. 어쨌든 몸통이란 단어입니다. 외우세요. 팔, 몸통에 뭐? 이게 생략 구조고
여기에 is connected가 생략됐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요. 연습 안 하게 되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팔은 몸통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치? 그러면서 supported, 기억나지? 문장 중간에 컴마 찍고 이렇게 pp 나오게 되면 그러면서 내지는 그러면서 supported by your feet, 여러분의 발에 지지를 받습니다. on the floor, 바닥에 있는. 한 번 더 번역할게요. Your hand, 여러분의 손은 is connec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to your whole arm, 너의 전체 팔에. 그리고 그 팔은 몸통에 됐지? 연결되어 있다.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발에 의해 바닥에서. 생략구조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 문장이죠. 236번. 일단 단어부터 똑바로 알아볼까요? identify는 앞에 단어를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무언가를 확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identify with는 누구누구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면 망하는 거야. 앞에 어휘정리 다 해놨어. 동일시하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the youth, 젊은이들은 주어 may identify, 아마도 동일시할 겁니다. with the aged, 나이 드신 분들과. 그리고 병렬구조. 한쪽 성이 with the other, 다른 쪽 성과 또 뭐 할 거래? 아마도 identify, 동일시할 거래요. 그리고 또 나열되네요. A leader of a particular limited social background, 특정한 제한된 사회적 배경의 한 독자가,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제한된 그런 이 정보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의 독자가 with members of a different class, 다른 집이나 또는 다른 시대의 구성원들과 또 동일시 할 거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제 문맥이 뭐였냐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경험 안 해본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문학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제한된 배경을 가진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한 번 더 번역할게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 젊은이들은 아마도 동일시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과. 그리고 한쪽 성, 예를 들어서 남성이 with the other, 여성과 동일시하게 될 것이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a leader of a particular limited social background, 제한된 사회적 배경의 한 독자가 다른 지위의 구성원들이나 또는 다른 시대의 구성원들을 또 with, identify with겠지, 동일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 한 번 더 그려보자. 안 보고 대답해봐. 영어는 부정어구나 부사어구가 튀어나왔을 때 뒤에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지게 된다. 하나 주의하실 건 부정어구는 절대적인 도치가, 부사어구는 선택적인 도치에 해당이 된다. 특히 부사어구의 경우 해석하실 때 비동사를 있다라고 번역하도록. 됐지? 세 번째, 생략어구의 경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뭐가 생략됐다는 걸 놓치게 된다. 한국어는 조사가 있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렬 구조라든지 아니면 비교급이나 원급의 경우 반복어구가 있으면 생략되니까 연습을 자꾸 해놓자. 됐죠? 자, 개념 정리 잘 하시고요. Doing yourself에서 보도록 할게요.